신장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두 개 있죠? 두 개 있는데 오른쪽 왼쪽 두 개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중간 부분에 이렇게 양 옆구리나 등 같은 데 아프고 이러면은 몸에 있어서 배꼽이다 그러면 중간 정도 이쪽에서 이렇게 여기가 아프거나 여기가 배꼽도 아플 수도 있어요. 등 아프면 신장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루에 1700리터의 혈액을 1리터 소변으로 농축시킵니다. 체내의 어떤 혈압을 조절하고요. 간과 더불어서 간 비장 이런 것과 더불어서 혈압을 조절합니다. 몸의 체온도 조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갑상선과 더불어서 몸의 체온도 폐도 그렇고 전부 다 몸 전체가 다 관여가 되어 있다고 체온 조절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신장 부분이 소금이 부족했을 때 신장의 역할이 잘 안 돌아갑니다. 신장 너무 많이 먹었을 때 신장에 미세혈관이 상처가 나서 거기가 좁아지거나 막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신장 기능이 떨어집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 특히 바이러스 종류들에 잘 걸렸을 때 신장 기능이 신장염이 생기게 되고 감염이 일어나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신장에 보통 바이러스 감염됐을 때는 간에도 보통 바이러스가 감염되어 있거나 비장에도 감염되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전체적인 혈압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뭐 해독과 관련해서거나 혈액을 생성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프론, 콩팥의 기능을 담당하는 단위 구조는 네프론이 있으며 소변 생산의 기본 단위고 이렇게 사고체와 보문 주머니 세뇨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신장. 한쪽 신장에 쉽게 약 100만 개씩 존재한다 합니다. 네프론이 대사산물 및 노폐물을 걸러서 소변으로 배출한다. 필요 없는 것을 오줌의 형태로 걸러준다. 근데 제2의 신장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피부의 땀입니다. 피부를 통해서 림프 같은데 이렇게 통해서 거기서 기름도 나오고 몸에 독소를 빼기도 하고 저는 림프가 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림프관 그것이 그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림프관은 그렇게 주요하게 모여 있는 것이 있고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 이렇게 주요하게 있는 데가 있고 나머지에도 미세하게 다 분포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에도 분포가 되어 있어서 장에도 기름을 제거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또 관여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몸의 운동을 통해서 땀을 통해서 제2의 신장이 피부인데 땀을 통해서 이것을 같이 조절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신장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운동의 중요성, 그다음 보온의 중요성. 몸이 어느 정도 따뜻해야지 땀이 나는 거죠. 보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몸이 차가우면 이 피부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피부가 건조하고요. 그렇죠. 신장 홀로 모든 걸 담당해야 되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됩니다. 보온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사산물 및 노폐물을 걸러서 소변으로 배출한다. 체내 수분량과 전해질 산성도 등을 좁은 범위 안에서 일정하게 유지한다. 혈압을 유지한다. 빈혈을 교정한다. 이게 신장과 간은 그래서 골다공증과도 관련이 되어 있어. 신장과 간이 바이러스나 독성 물질, 의약 제품이죠. 양약을 많이 먹었을 때, 또 한약도 마찬가지예요. 독성이 축적이 되어가지고 그로 인해서 조혈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골다공증 이상을 일으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혈압을 유지, 빈혈 교정, 칼슘과 인대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호르몬을 생산한다. 활성화시키는 내분기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체내에 이렇게 약간 유독한 물질들과 불필요한 물질, 노폐물을 소변으로 배설합니다. 우리가 그 식사를 하면은 간으로 이제 유장관을 통해서 들어가고 흡수를 하고 소장에서 흡수를 하고 인체의 성장과 기능을 위해서 영양소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간에서 간대사를 통해서 필요한 장기로 공급이 됩니다. 간이 문제가 생기면 영양분 공급이 잘 안 되겠죠. 그다음에 약간 간에 있어서 이상이 생기면 간에 이상이 생기면 소장에서 이상이 생기면 흡수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흡수율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간 능력이 떨어지거나 소장에 있어서 어떤 지장이 있으면은 흡수율이 생겨서 문제가 있어서 많이 먹어도 흡수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간을 치료하는 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혈압이 높아지거나 뭐 일정 이렇게 간에 완전히 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간 몸매 고혈압이 생겨 거기가 좀 막히게 되면은 그렇죠 식도 쪽으로 정맥 쪽으로 혈액이 우회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거기가 파열되는 경우도 있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안 걸리더라도 고혈압 유발 간에 문제가 있었을 때 신장이나 간에 문제가 있었을 때 고혈압 발생을 말씀을 드립니다. 바이러스 관련했을 때 바이러스 걸렸을 때 바이러스가 뇌 쪽에도 있을 수 있지만은 신장과 간에 주로 이렇게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간염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것이 고혈압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헤르페스 바이러스잖아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혈압이 확 올라가면 이제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얼굴에 확 이렇게 달아오르고 얼굴에 막 간지럽고 그러니까 뻣뻣하고 몸이 경직이 된다는 거죠. 일정 부분이 귀가 아프고 입술에 뭐 보고 간지럽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얼굴이 뻣뻣해요. 묵직합니다. 그때 이제 고혈압도 같이 생기는 것이 몸이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간이나 신장에 바이러스 걸렸을 때 이렇게 기본적으로 몸에 이상이 생긴다, 고혈압이 생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체에 유독한 물질은 뭐 그 혈압 조절이 안 된다는 거죠. 혈압 조절을 담당하는 게 간하고 신장 또는 비장 이런 것들인데 혈압 조절은 혈액을 거두었다가 다시 내뿜었다 이 작용을 해주는데 이 부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게 작용이 문제가 이렇게 능력이 떨어지면은 못 하게 되는 혈압 대처 능력이 안 되는 거겠죠. 그렇죠? 몸에. 단백질을 먹으면 이제 생성된 물질을 간에서 요소 혈액을 가지고 요소 질소로 만들어 당을 통해 배설된다. 그래서 이게 약간